그리고 도로시의 문제가 가장 크게 뭐였냐면요. 이 빌리루빈이 높게 나왔고 GGT도 높게 나왔다는 거. 그리고 ALT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딱 볼 수 있는 것은 얘가 간이나 담관이나 이쪽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딱 봐도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빌리루빈이 높게 나왔을 때는 도대체 어떤 문제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볼게요. 우선 저희 수의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만약에 간에 출혈이 있다던가 뭔가 이런 문제여가지고 간 수치가 높게 나오는 거라면 RBC에도 문제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도로시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 수치는 정상적이어서 수의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간 자체의 문제거나 담즙이 제대로 제거가 안 되는 상태의 문제라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슈나우저 같은 경우에 도로시가 또 슈나우저가 좀 믹스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슈나우저 같은 경우에는 션트 문제라고 해서 간에서 이제 혈액을 공급해주고 혈액이 빠져나가는 간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혈액을 공급하는 그런 션트가 있어요. 관이 있는데 이 관에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제대로 혈액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쇼크가 오기도 하고 암모니아가 배출이 안 돼요. 간이 제대로 정상적인 작용을 못 하니까. 그럼 이제 독소가 체내에 쌓여서 굉장히 문제가 돼서 보통은 이럴 때 션트는 수술을 하게 되는 건데 수술이 그래도 고양이보다는 강아지한테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안전한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는 상태이죠. 근데 도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계속 검사를 했었고 션트 문제가 있었으면은 이렇게 4살이 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천적인 문제는 아니고 후천적인 문제도 있을 수는 있지만 또 얘가 슈나우저니까 간이나 간 션트 쪽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감안은 해고 봐도 도로시 자체가 지금 선체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은 초음파를 할 예정이었긴 한데 우선은 이건 아무래도 아닐 것 같아서 배제를 한 상태로 그래서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내서 담낭으로 보내는 이 시스틱 덕트나 아니면 담낭에서 담즙을 위로 연결해주는 이 관인 커먼 바일 덕트가 둘 중에 하나가 뭐 막혔다든지 이물질에 막혔다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아니면은 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간에서는 담즙을 잘 만들어내서 담낭까지 정상적으로 도달을 했는데 간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 담즙이 담낭 안에 있는 담즙이 또 혈관을 타고 다시 간으로 돌아오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담즙이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담즙 안에 있는 그 색소 역할을 하는 빌리루빈이 계속 혈액에서 검출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빌리루빈이 간 자체 문제 때문에 높게 나오는 경우에는 간을 보조하는 약과 간이 출혈을 막아주고 뭐 이렇게 소염제, 항생제 이런 걸 먹어주면 좀 낫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4주에서 5주 정도 약을 복용을 하면은 간은 그래도 다른 장기에 비해서 굉장히 스스로 재생을 하는 기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약을 복용을 하면서 충분히 고칠 수가 있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시도 일단은 일주일 동안 약을 먹어보고 간 수치를 다시 확인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저희 수의사님도 간 수치를 일주일 동안 약을 복용했다고 해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간 수치 자체가 매일매일 체크하는 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미미하게 떨어진대요. 근데 좋아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라서 이 간 수치가 일주일을 약을 먹었을 때 조금이라도 떨어졌다는 건 약이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 자체 문제가 아닌 이상 이렇게 소염제와 간 보조하는 걸 먹었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있는 건데 간 수치가 떨어지진 않거든요. 이제 빌리루빈이 나오려면은 담즙 관이 막힌 거라면은 아무리 간에 보조되는 약을 먹고 있어도 뭐 담즙이 빠져나가는 건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치가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 쪽이 문제구나 해서 초음파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뭐 이제 스테로이드제 이런 걸로 약물 치료를 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복잡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의사님께서 만약에 이게 관 자체에 노폐물이 쌓여서 이제 거스톤 같은 것들이 쌓여서 문제가 되는 거면 굉장히 일이 복잡해집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도대체 빌리루빈이 뭔데 이 혈관에서 계속 검출이 되는 걸까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생화학적인 부분을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빌리루빈 자체는 혈액이 우리가 어디 이렇게 맞았잖아요. 그래서 멍이 들어요. 그러면은 적혈구가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혈구가 망가졌을 때 이렇게 망가진 적혈구를 제가 아까 앞부분에서 적혈구가 망가졌을 때는 간이 적혈구의 철분을 다시 갖고 와서 컴플렉스를 만들어서 페리틴이랑 갖고 있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철분이 빠지고 그리고 카본 모노옥사이드, 일산화탄소가 빠지고 나면은 남는 성분인 빌리베르딘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빌리루빈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빌리베르딘은 라틴어로 벨이 들어가는데 벨은 초록색이라는 뜻이에요. 빌리베르딘은 초록색을 띈다는 뜻인데 색소가 우리가 어디 한 대 얻어맞아서 멍이 생기면 처음에는 초록 색깔 푸르스만 이제 멍이 생기잖아요. 그게 빌리베르딘 성분 때문에 적혈구가 망가져서 그 망가진 적혈구를 리사이클링하는 상황에서 이게 초록 색깔이 뜨기 때문에 초록 색깔이 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빌리베르딘이 다시 또 리사이클링이 되면서 빌리루빈이라는 그 성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빌리루빈은 노란 색깔을 띄어요. 그래가지고 빌리루빈이 어떻게 되냐면 빌리루빈이라는 성분 자체가 잘 다른 것과 섞이는 성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혈액으로 돌아다니려면은 제가 아까 간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플라즈마 프로틴, 혈정 단백질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가 혈관 안에서 특정 성분들을 운반하는데 붙어 있어서 이렇게 쭉쭉쭉쭉 혈관을 타고 성분들을 운반하는데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플라즈마 프로틴이라는 것 중에서 시럼 알부민 대표적인데 이 시럼 알부민과 빌리루빈이라는 그 색소가 굉장히 큰 하이 어피니티가 있어요. 둘이 굉장히 잘 붙어요. 그래서 빌리루빈이 적혈구에서 리사이클이 돼가지고 혈액으로 딱 들어왔을 때는 얘가 바로 즉각적으로 이 시럼 알부민과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알부민과 결합을 해서 짝짝꿍으로 혈관 밖을 못 빠져나오게끔 이 시럼 알부민이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혈관을 타고 쭉쭉쭉쭉 가가지고 간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간 근처까지 가요. 간 근처 혈관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간 근처 혈관까지 도달이 되면은 이 시럼 알부민이 얘랑 이제 서로 떨어져요. 이제 멀어지는 거죠. 이제 손을 놔줘요. 그래서 얘네가 서로 갈 길을 갈 때 이 빌리루빈이 더 이상은 짝꿍이 없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간세포 내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되는데요. 근데 간세포 안으로 이 빌리루빈이라는 성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빌리루빈이라는 성분이 다른 것과 잘 섞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 내에서 빌리루빈에다가 글리크로닉 엑시드라는 게 있어요. 글루크로닉 엑시드라는 거를 붙여줘요. 그래서 둘이 또 짝꿍이 되는 거예요. 얘를 짝꿍으로 붙이는 이유가 이렇게 붙여지면 이제 이름이 달라져서 빌리루빈 다이글루크로나이드라는 성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었을 때 얘가 이제 수용성이 돼요. 물이랑 섞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간에서 수용성인 역할로 바뀌어서 간을 통해서 쭉쭉쭉쭉 가서 바일이 아까 가장 큰 성분이 뭐라 그랬죠? 물이라 그랬잖아요. 바일이랑 이 빌리루빈이 섞이려면은 빌리루빈의 글루코로닉 아시드를 간 자체 내에서 붙여줘서 수용성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바일이랑 섞이게끔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미 계속 저장돼 있던 바일과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네가 담즙 내에 있겠죠. 그리고 조금은 다시 간으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간에서 또 빠져나가기도 해요. 다른 혈관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일부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담즙 내에서 빌리루빈이 들어가서 이제 담즙이 우리가 먹은 음식이 얼마만큼의 지방산이 있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양이나 적은 양의 담즙을 담당해서 배출을 해서 쭉쭉쭉쭉쭉 간을 타고 이 커먼 바일 덕트를 타고 내려가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있을 때만 여기 요 문 같은 게 있어요. 잠금 장치가 있는데 이 잠금 장치가 열리면서 담즙이 도달할 수 있게끔 됩니다. 지방산들과 담즙이 이렇게 서로 섞여서 담즙이 지방산이 제대로 분해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지방산이 소화가 되려면은 담즙 안에 있는 바일설트라는 그 다양한 지방산들의 집합체가 있는데 이 집합체가 바일설트가 붙어가지고 지방산들을 녹이는데 빠르게 도와줍니다. 이 지방산을 녹이는 이런 역할을 하는 효소들은 췌장에서 만들어내요. 이 췌장에서 만드는 소화 효소가 우리가 먹은 지방산들을 녹이는데 도와주려면 이 간에서 만들어낸 담즙이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빌리루빈이 소장에 도달을 하면은 유로빌리노젠으로 바뀌어요. 유로빌리노젠이 됐을 때는 일부는 그대로 계속 장으로 빠져나가서 대장으로 가서
이제 변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으로 나올 때는 스텔레코빌린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변에서 젓갈색 색소를 띠는 게 이 스텔코빌린이라는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소장에 있던 유로빌리노젠의 일부분은 콩팥으로 가게 돼서 콩팥에서 유로빌린이라는 성분으로 바뀌어서 소변의 노란 색깔을 만드는 그런 색소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색깔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루빈, 우리가 아까 계속 말했던 담즙에서 그 색깔을 내는 성분이 이런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담즙이 제대로 배출이 안 되는 강아지의 경우는 변이 회색깔의 변을 띈다고 해요. 이게 칼슘을 많이 먹어서, 뼈를 많이 먹어서와는 다르게 정말 그 색소가, 담즙에서 있는 그 색소가 담즙이 배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변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서 색깔이 없는 회색깔 변이 된다고 해요. 또 소변도 색깔이 굉장히 연해서 이제 그 노랑 색깔이 거의 없는 그런 소변을 누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간 수치가 올라갔을 때 육안으로 꼭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 힘들었다. 네, 지금 오늘 너무 복잡했으니까 여기서 한번 끝을 내보고 다음번에서 간에 그런 무리를 주는 성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이게 특발성일 수도 있어요. 그냥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간 질환일 수도 있는 건데 간이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간이 안 좋아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간에 더 무리가 가게끔 주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무슨 요소들이 있을지 알아보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그것 중에 어떤 것들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체를 할 수 있을지, 특히나 뭐 내부, 외부 구충약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다음 영상에서 말을 해볼게요. 저도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시가 간 수치가 지금 정상 범위로 거의 다 내려와서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또 직구 쇼핑을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 외부 구충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 성분들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구충약 자체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거부감이 있진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 독성이 있다는 것도 다 인지를 하고 있지만 임상실험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케미컬을 먹으면 안 돼, 이런 입장은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로시가 간 수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택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내부 외부 구충은 자연적인 법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아셔야 되는 게 끝도 없이 내용이 많아요. 자연법을 택하시려면 내가 내 강아지를 망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나오는 많은 자료들을 내가 마스터를 해야지, 아니면 수의사분들이 홀리스틱 베터너리언 그 쪽을 공부를 해서 저에게 알려주시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물병원이 좀 수의사님께서 굉장히 그런 법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편이고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신 편이기는 한데, 저도 그런 것들을 수의사님과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열심히 제가 직접 알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아본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진짜 눈 빠지게 2주 내내 그것만 찾아봤는데 그런 것들도 정보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부 외부 구충 자연법으로 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 수치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연법에서도 제약이 있는 법이니까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한번 찾아뵐게요.